안녕하세요. TCC 스틸과 관련돼서 중요한 정보와 뉴스 이슈들을 알려드리고 있는 대여배 이진욱입니다. 자, TCC 스틸 오랜만에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동안 2차전지 캐즈민이 수요 둔화니 하면서 좀 그동안에 긴 조정폭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에서는 이 우리 TCC가 왜 상승이 나왔는가 이런 이슈에 대해서 여러 호재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테슬라가 4680 배터리 주문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 중국 경기 부양으로 인한 철강까지 호재를 맞는가, 그리고 이제 또 차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중요 포인트들은 또 무엇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또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자 상승 원인은 바로 이것일 것 같습니다. 이 테슬라가 드디어 LG 엔솔에다가 4680 배터리를 주문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이 4680 배터리 하게 되면 이 차세대 배터리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기존 이 원통형 배터리보다 이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도 높고, 그 다음에 용량 측면도 뭐 말할 것도 없죠. 2배 가까이 늘어나고, 무엇보다 이 생산 비용 자체가 기존 이 배터리 대비해서 분명히 높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량 생산도 가능하면서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을 받고 있었다. 근데 문제가 뭐였죠? 수율적인 측면이 현재 한 45%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요걸 이제 어떻게 개선할 건지가 사실상 좀 문제가 되고 있던 부분이고, 이번에 사실 이렇게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넘어오게 된 계기가 좀 큰 게 뭐냐면, 원래 이 테슬라가 사실 이 사이버 트럭 그리고 모델 Y의 일부분에 이미 이 4680 배터리를 탑재를 해서 뭐 시운전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쪽으로 방향성이 나아갈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이고, 중요한 건 이 또 전기차 중에서 선두업체가 테슬라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 4680 배터리를 사용했는데 굉장히 좋아. 화재도 좀 덜 나고, 뭐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출력도 올라가고, 이게 이제 확인이 되기 시작한 뭐다? 다른 완성차 업계에서 뭐 벤츠나 뭐 GM이나 뭐 이런 업계에서 다 넘어올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 원통형 배터리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통형 배터리가 증가하게 되면 뭡니까? 우리 당연히 가장 이 수혜의 주인 바로 이 TCC 스틸이 수혜가 된다. 우리 TC 스틸 하게 되면 다들 아시겠지만 니켈 도금 강판, 그러니까 이 원통형 배터리에 이 니켈 도금 강제 커버를 입력을 하는 유일한 국내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이 원통형 배터리 구조에 이 바로 니켈 도금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커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데, 이 원통형 배터리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 니켈 도금의 사용이 올라간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러면 우리 TCC의 실적과 주가도 같이 향상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이 파우치와 각형 배터리를 많이 썼는데, 사실 여기에는 이제 거의 좀 많이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원통형 배터리에 니켈 도금 강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2차전지 시장에서 각형과 파우치형이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제는 각형이 지금 현재 43%로 많은 것을 더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다? 26년도, 28년도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원통형이 수요가 올라가면서 이 시장에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원통형이 전체를 교체한다, 이것까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 원통형이 파우치형이나 각형을 좀 시간이 지날수록 넘어서지 않겠나. 아무래도 이런 밀도적인 측면, 그리고 생산 단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유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겠죠. 자, 그럼 결국 우리나라 이 LG 엔솔과 삼성 SDI의 주요 고객사로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가 뭐다? 이 바로 우리 TCC 스틸이다. 거의 뭐 독점이라고 봐도 된다. 근데 이제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동국산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TCC 스틸이 거의 독점이었는데, 이 동국산업이라는 회사가 2022년도에 이 니켈 도금 강판 시장에 뛰어들어서 올해 이제 말에 아무래도 이 준공을 현재 니켈 도금 강판 시장에 진출해서 현재 공장을 준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시제품까지 조만간 나올 거다, 뭐 이렇게 얘기가 돌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우리 TCC 스틸이 기술력에서 현재 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없지만, 이 시제품이 이 완성차 이쪽으로 뭐 LG 엔솔이나 뭐 삼성 SDI 이쪽으로 이제 만약에 들어가서 통과하게 된다라고 하면 2파전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매출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다양하게 또 분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TC 스틸에게 어떻게 보면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꼭 알고 있어야겠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이제 공장 짓고 이제 시제품 내는데 뭐 기술력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뭐 그건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TC 스틸에게는 좀 안 좋은 또 소식도 좀 기다리고 있다. 이런 부분들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또 반길 만한 소식은 바로 이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지준율을 내려서 이렇게 돈을 푼다라는 것 자체가 경기를 이제 끌어올리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것 같고, 이게 사실 뭐 경기가 정말로 살아날지 뭐 아닐지는 뭐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추후에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데,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푼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기대감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이는 곧 시장에서 중요 또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최근에 또 중국 항생 지수가 지금 현재 뭐 거의 일주일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태고, 특히 또 중국 관련 기업들이 대거 시장에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원자재 또 시장을 꼽을 수가 있겠죠. 이 아무래도 중국이 대부분 이 최대 소비 국가 중에 하나고, 특히 이 철강과 관련해서는 또 중국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소비 부분이나 제조 부분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원자재의 수요 상승, 그로 인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 현재 TCC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재무 악화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다? 이 바로 철강 산업의 약세, 그리고 철강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판가 하락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철강 가격이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이 판가 역시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실적에 대한 부분도 조금 상승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원자재 하게 되면 대표적인 게 뭐 구리부터 시작해서 알루미늄, 그 다음에 철강 뭐 이런 부분들 있죠. 다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열연 강판이 일단 대표적으로 우리가 또 TC 스틸의 중요 원자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포스코홀딩스로부터 냉연 강판을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니켈 도금 강판도 만들고 뭐 다양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 냉연 강판을 만들기 전에 뭐냐면 이 열연 강판을 재가공한 게 냉연 강판이고, 이 냉연 강판을 재가공한 게 니켈 도금 강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런 열연 강판의 가격 추이를 함께 본다, 또는 냉연 강판. 최근에 들어서 이런 강판의 가격이 그래도 뭐 많이는 사실 올라오진 않았어요. 근데 기대감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좀 상승해주면서 같이 좀 상승하는 모습이고, 이 철강서 역시 한 90달러까지 빠졌었는데 최근 100달러를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해주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다. 사실 이런 모습 자체가 주가에는 좀 호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 그래서 이제 차트로 들어서 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 상승했던 이유가 원자재에 대한 가격 상승과 중국의 경기 부양책 때문에 일부 좀 상승이 나왔었고, 그리고 오늘 이제 4680 배터리의 주문 소식 때문에 상승이 나왔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쪽에 매물대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텁다. 그 말인즉슨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가격대다. 그 말인즉슨 뭐다? 저항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오늘 여기 저항이 발생했던 것도 이 매물대 사실 여기가 하단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또 저항 가격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해내서 일단은 이 매물대의 중간 지점까지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 한 번 더 안전 구간 추세를 좀 되돌아 나간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아직까지는 이 하방에 대한 추세가 여전히 지속 중에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하방 추세가 또 지속이 될 수는 있다. 사실 그러한 이유가 지금 현재 TC 스틸의 시총이 1조 2조 정도가 1조 2천억 정도가 되는데 아직까지 실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크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 뒤에 실적을 끄집어 와서 지금 시총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주가가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적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철강에 대한 약화도 분명히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캐파 증설로 인해서 아직까지 재무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사모 사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리스크로. 그리고 또 중장기로 더 봤을 때는 방금 보셨듯이 동국 산업에 대한 또 이런 니켈 강판의 시장 진출, 이런 또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오려면 사실 이 추세를 돌아 나가 줘야 된다. 그 추세가 돌아 나가는 시점이 이 매물대 그러니까 중간 부분까지 올라와 줘야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고점을 치고 올라갈 수 있다. 그러한 시점이 제가 봤을 때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는 시기가 좀 맞물려야 될 것 같고, 그 시기가 현재 업계에서는 뭐 한
25년도가 좀 넘어가는 시점부터 이 캐중 구간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뭐 사실 그거는 지켜봐야 되는 또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죠. 뭐 최근에는 화재 문제 때문에 또 심리도에도 안 좋게 반영이 됐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심리적인 부분이 개선이 이루어지는지와 근데 그걸 다 떠나서 사실 이 원통형 배터리가 시장에서 치고 들어오는 점유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다음에 방금 보셨듯이 테슬라가 이제 선두로 치고 나가면 다른 완성차 업계가 또 치고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는 또 한층 퀀텀 점프가 가능하다. 그래서 사실 어디까지 우리가 이 주가가 올라갈 것이냐 이런 문제는 제가 다음 시간 또 영상에서 다뤄볼 거지만 뭐 오늘 영상에서는 가볍게 이런 이슈가 있었고 요 정도 구간에서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 정도. 하지만 여전히 추세는 상승이 아니라 하방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의 상승을 했지만 저항을 받고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점 좀 참고하셔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